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대망의 잭슨홀 심포지엄에서의 파월 연설이 있었던 날인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9월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이제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뜻을 공식화해줬고요.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랠리를 나타냈습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지수 전거래일 대비 1.1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무려 450포인트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큰 폭의 상승세 기록하면서 이번 주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5% 상승 마감했고요. 이미 5,630선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지금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달 중순에 기록했었던 사상 최고 레벨인 5,669선과 이제 크게 떨어져 있지 않은 수준입니다. 나스닥 지수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1.47% 올랐습니다. 네,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도 오늘 랠리를 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 오늘 전일 대비 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채권 금리는 오늘 급락을 했는데요. 지금 미국 통화 정책에 가장 민감한 2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10bp 이상 하락하면서 3.9%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 달러화의 가치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달러화 지수는 100선으로 이제 후퇴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이 있었는데요. 드디어 입을 연 파월은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때가 됐다. 정책을 전환할 시점이 도래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새로운 이제 금리 인하의 시대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이 문장만 들어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파월 의장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정책을 되돌릴 그 시간이 드디어 도래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역대급 긴축을 이어가고 있던 연준이 지금부터는 이제 완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피벗하겠다라는 뜻을 이제 확실시 보여준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이 헷갈릴까 봐 한마디 더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향하는 여정의 방향은 뭐 명확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확실히 이제 앞으로 다음 정책 행보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시장 참가자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필요하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그 자신감이 생기기 전까지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FOMC 성명문에 수개월 동안 있었던 문장인데요. 파월 의장 오늘 드디어 그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가 목표를 향해 떨어지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강해졌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뉘앙스입니다. 이제 곧 금리를 인하하겠다. 돌아오는 9월 FOMC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뜻을 강력하게 시사를 했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제 역대급 인플레이션이 펼쳐졌고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쟁을 시작했죠. 이에 따라서 2022년 3월부터 작년 7월까지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면서 인플레와의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리를 한 번에 75bp나 올리는 자이언트 금리 인상만 4번 연속 단행하는 등 굉장히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펼쳤고요. 현재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려온 상태로 상당 기간 이 금리를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긴축의 과정에서 우리가 드디어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금리 인하의 방향으로 방향키를 전환할 때가 되었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도 예전과는 달리 과열 국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경색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하겠다라는 이제 강력한 의지도 시사를 했는데요. 파월 의장, 노동시장이 앞서 과열됐던 것보다 상당히 둔화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노동시장 여건이 더 냉각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노동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 계속해서 미국의 노동시장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고용시장을 수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월가는 파월 의장의 오늘 연설에 대해 환호했습니다. 파월 의장도 오늘 굉장히 좀 허심탄회한 듯이 연설을 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고 이제 4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경제에 엄청난 교란, 그리고 알 수 없었던 굉장히 혼돈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인플레이션과의 이 엄청난 싸움이 아직까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상당히 좋은 진전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룬 것 같다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고요. 네, 물가가 이제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악화하고 있는 이 고용 시장에도 신경을 쓰겠다라는 뜻을 이제 확실하게 피력을 해줬습니다. 네, 파월 의장, 물론 이제 금리를 언제 어느 만큼 내리겠다라고 확실하게 단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은 향후 입수되는 경제 지표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월가에서는 오늘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어느 정도 언제 시작하겠다라고 언급하지 않은 점이 오히려 파월 의장이 9월부터 비컷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거다라는 평가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연준 위원들이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점진적인 그리고 체계적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은 오늘 교묘하게 이 두 단어를 언급하는 것을 좀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이제 점진적이라고 하면 25bp씩 꾸준히 내리겠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조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통상보다 더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준의 비공식적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파월 의장은 점진적이라든지 체계적이라는 단어를 이제 아예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결국 만약에 필요하다면 연준이 25bp보다 더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라는 해석을 전했습니다. 네,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9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을 이제 기정사실화해서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비컷 가능성도 36% 정도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파월 시장이 오늘 이제 노동시장이 더 둔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지 하겠다라면서 강력하게 노동시장 수성 의지를 보여준 것 역시 어떻게 보면은 파월 의장이 더 이제 심각하게 이 노동시장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연준이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더 강화해 준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렇게 오늘 장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피벗이 월스트리트 모든 것을 정복하는 랠리를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전했는데요. 오늘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환호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긴축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투자자분들 모두 이제 좀 겪어왔었는데요. 이 역대급 긴축이 이제는 되돌려진다라는 이런 굉장한 안도감이 시장 전반의 위험 선호 심리를 개선시킨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전문가들은 파월이 피벗을 공식화한 만큼 이제 연말까지 주식시장은 훈풍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부터는 고용 지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네, 만약에 지금 8월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에서 실업률이 4.4%보다 높아지거나 신규 고용이 1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경우 파월은 결국 50bp 인하를 9월에 바로 단행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다른 연준 위원들도 피벗 대열에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 한 번의 금리 인하 그리고 4분기에야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던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자신의 의견을 바꿀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고요. 네, 시카고 연은 총재 역시 오늘이 우리가 모두 기다려왔던 순간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연준은 한 번보다 더 많은 이제 다수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전 섹터 랠리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자율소비재, 그리고 기술주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네, 주요 기술주들도 환호를 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동반 4%대 상승을 한 모습이고요.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기술주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었고, 긴축 피벗에 신호탄이 쏘여진 만큼 주요 종목들 모두 환호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잭슨홀 심포지엄 투자자들이 딱 원하던 대로 파월 의장이 말을 해주면서 시장은 상당히 고무된 모습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되는데요. 통상 뉴욕 증시에서 여름은 굉장히 수익률이 좋지 않은 시기이지만 그래도 8월의 마지막 주는 보통 이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좋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을 보고를 하는데요. 위험 선호 심리가 조금 회복된 가운데 엔비디아 또 한 번 시장을 끌어올려 줄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타이밍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